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조직 경영을 위한 인문학과 리더십이 만남, 인문경영으로 리더라. 오늘은 조직 경영의 기본은 인치가 아닌 시스템이다 라는 주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경영의 기본은 시스템이다. 인치가 아니다. 인치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크게 좌우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고 그 위에 어떤 인치 또는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역량 이런 것이 시스템 위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 시스템이 먼저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인치가 작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여러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몽골 제국, 그 다음에는 바로 영국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미국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적인 제국은 사실 영국이 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세계적이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글로벌. 글로벌이라는 게 뭡니까? 전 세계 대륙에 모두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한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제위에 있던 64년간, 그때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은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어느 대륙에나 영국이 지배하는 땅이 있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영국 땅은 해가 어느 땅이든지 영국 땅이 태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태양빛이 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전 세계에 쓸만한 어떤 그 땅의 3분의 1을 확보하는 엄청난 패권 국가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영국 그 영연방은요 53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연방과 53개 국가끼리 하는 운동 경기도 있죠. 올림픽처럼요. 그렇게 되고 그 53개 영연방 국가 중에서 한 10개 국가는요 지금도 그 국가의 최고 수장이 누구냐, 어른이 누구냐, 영국 여왕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영국 여왕입니다. 영국 여왕. 그런데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또 지금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오늘날도 전 세계 53개 국가가 영국의 어떤 영향력 속에 또 영국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결국은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를 보면요, 그 역사 자체가 시스템을 만들어 오는 하나의 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는요, 영국은 871년에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때는 왕권이 신장이 되다가 또 한때는 민주주의가 또 신장이 되다가 그 다음 또 왕권이 신장되다가 다시 민주주의가 신장되다가 이렇게 굉장히 그 균형적인 그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871년에 건국돼서 한 1199년까지는 왕권이 신장되다가 그러니까 1199년에 존 왕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헨리 7세라는 인물이 1485년에 등장하기까지는 왕권은 좀 약화되면서 하나 민주주의 제도가 쭉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1485년에 뭐 헨리 7세,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 이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왕권이 신장이 되고 영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또 그 뒤로는 또 굉장히 또 민주주의 제도가 또 이제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정치 시스템 그런 것들이 바로 영국 역사에서 쭉 만들어졌죠. 그래서 바로 1215년에 이제 존 왕, 그 왕권을 제약을 두게 된 거죠. 국민들이요. 왕권을 제한을 두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그나카르타 대연자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를테면은 하나 그 헌법의 이제 시초였던 거죠. 그래서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 대연장이 만들어지고 1265년에는요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국회가 만들어질 때 왕이 헨리 3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인물, 바로 국회의 아버지가 누구냐? 시몽드 몽프르라는 백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41년에 이제 양원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양원제가 아니죠. 일본 같은 경우, 뭐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다 양원제죠. 그 다음에 이제 1685년에 양당제가 만들어집니다. 이 양당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 1642년부터 1649년까지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660년에 다시 이제 왕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찰스 2세한테 아들이 없었어요. 그 자기 동생이 이제 제임스 2세를 이제 왕으로 앉히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사람 무리가 휘그 쪽이었고 찬성을 하는 쪽이 토리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휘그 쪽은 바로 이를테면 야당이 되는 것이고 토리 쪽은 여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685년에 제임스 2세를 왕에 앉힐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가지고 찬반으로 갈라지면서 의원들이 이제 그 양당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689년에는 바로 윌리엄 3세라고 네덜란드 총독을 왕으로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왕으로 모심을 받았으니까 또 자기가 뭐 어느 정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는 왕도 법률의 제약을 받도록 하겠다. 이를테면 입헌군주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왕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왕도 헌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1689년에 권리장전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입헌군주제, 왕도 헌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14년에는요, 또 왕을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요, 하노버, 지금 이제 독일 땅, 그러니까 하노버에서 하노버공이라는 인물을 또 데리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앤 여왕이 이제 죽었는데 앤 여왕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계승률에 따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이 하노버공을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그래서 1714년에 하노버공을 모시고 왔는데 하노버공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깝깝했겠죠. 또 그 뭐 신하들도 깝깝했겠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노버공이 그냥 웬만한 일들은 의회에서 알아서 의사결정해라. 뭐 중요한 일들만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의원 내각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수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헌법이라든지 국회제도, 어떤 양원제 또는 양당제,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영국 그 역사를 통해서 쭉 만들어집니다. 가까우면 일본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일본은 사실 그 이제 섬나라이면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문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 무가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한 기원전 이제 한 10,000년 정도에 기원전 BC 한 10,000년 정도에 이를테면은 이제 아시아가 대륙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조몬 시대, 뭐 야요이 시대 이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AD 한 4세기 무렵부터 이를테면 700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이제 존재했던 시대를 야마토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천황 제도도 이제 만들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시대를 이어서 이제 지금의 나라 지역에 이제 존재했던 나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교토로 옮긴 뭐 헤이안 시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이안 시대 때까지는 천황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왕이 이제 다스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99년 그때 이제 도쿄 밑에 가마쿠라라는 데 거기에 이제 장군이 하나 본부를 설치하는 거죠. 막부를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제 장군이 다스리는 거죠. 막부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사들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하기까지 이제 무사들이 직접 다스립니다. 그래서 계속 주로 그 굉장히 혼란 속에 이렇게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도쿄, 그때는 이제 에도라고 불렀죠. 에도에다가 막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868년 메이지 유신 할 때까지 한 265년간 지속되는데 그때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일본 역사에서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전통 문화인 뭐 가부키라든지 그 연극요, 그다음 하이쿠 그 시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 정형적인 그 형식의 시 있어. 하이쿠 이런 것들도 다 그때 이제 이 에도 시대 때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에도 시대 때 그런 평화가 265년간이나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게 저는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은 참근교대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말로는 산킹고타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장군이 있는 거죠. 쇼군이. 그다음에 일본 땅 전체를요. 대명들한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0개 정도, 이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명들, 그 다이묘들이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명들이, 다이묘들이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 쇼군, 장군을 또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대명들의 가족들을요, 도쿄에다가 다 인질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도쿄 가면 이제 아자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자부에 가면 지금도 외국 대사관들이나 공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거기에 그 대명들의 가족들 다 인질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대명들은 1년은 자기 영지에서 살고, 그다음에 1년은 또 도쿄에 와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1년 단위로, 또 아주 먼 데는 3년 단위로, 가까운 데는 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효과이냐 할 것 같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쓰여지는 재화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돈이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놨기 때문에 또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산킹고타이라고 합니다. 참근교대. 그래서 그러한 제도는 이 중국 고대 일찍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제도라고 있는 거죠. 순수제도. 그래서 이 5년 단위로 해서 5년에 한 번은 황제가 직접 지방을 다 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4년은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제후들이 황제한테 와서 내가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하고 하는 것을 술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쭉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 것을 이제 황제가 돌아다니는 것을 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진흥왕 순수비라고 있죠. 진흥왕 순수비. 그 순수비가 뭐 순수하다 이게 아니고 이 돌아다녔다. 그걸로 진흥왕이 들렸다. 그걸 이제 기념으로 이를테면은 그 증명을 해서 세워놓은 비가 그 순수비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지방 세력들을 견제를 하는 그런 순수제도, 이러한 것이 일본에서는 참근제도, 이렇게 이제 참근제도라는 걸로 이렇게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조직들 마찬가지로 어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설정된 방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에 의존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뛰어난 리더의 어떤 리더십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